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의 문화인데 먼저 몽골의 종교입니다. 몽골의 종교는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입니다. 무교 무당 종교입니다. 샤만의 의원은 되게 이제 주술사를 토착으로 샤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토착어인 주술사인 샤만을 얘기한 게 주술사를 의미하는 걸로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샤만의 구조입니다. 무당 종교의 구조거든요. 먼저 무당 종교가 무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무병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무병을 앓는데요. 그 무병을 앓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신을 만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몸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병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병을 앓게 되면은 드디어 타락하고 속된 몸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탈원 과정인데요. 탈원 과정은 뭔가 하면은 음주가무, 되겠지. 이제 우리도 때때로 나이트클럽 가면 음주가무 하잖아요. 음주가무를 하게 되면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몽롱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아의 상태인데요. 그 무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혼을 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혼을 빼내는 겁니다. 자, 혼을 빼내면 무아의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상태에서 다시 뭐가 들어가면요? 신이 들어오게 돼요. 이 신이 들어오게 된 게 뭔가 하면 빙의라 그럽니다. 빙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무당이 하는 얘기는 무당의 얘기가 아니고 신이 하는 얘기고, 무당이 하는 행동은 무당의 행동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온 신에 의해서 복을 만드는 거, 이 과정이 바로 무당 종교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몽골의 샤머니즘이요. 몽골의 샤머니즘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먼저 여기에 신이 있어요. 무자가 원래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당 무자가 돼요. 그래서 무당의 무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신의 세계, 정령의 세계, 신의 세계이고, 여기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인데, 여기에 무당이 춤을 춰서, 샤만이 춤을 춰가지고 신이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는 무의, 빙의라 그래가지고 무아의 상태에 빠지고 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몽골의 샤만은 좀 틀려요. 몽골의 샤만은 혼이 빠져나갔어요. 혼이 빠져나가면 이 혼이 정령하고 접촉을 해요. 우리는 정령이,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 정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무당 안에 들어왔는데, 몽골의 무당의 경우에는 이 샤만의 혼령이 빠져나가서 이 혼령이 직접 신하고 접촉을 해요.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중에 불교하고 결합을 해요. 불교하고 결합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인데, 항상 신하고 부처하고 인간이 연결이 되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승려 라마승이 있어야만 결합이 돼요. 그죠? 네, 우리 종교 틀려요. 몽골 종교는 라마교라 그러는데요. 라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간하고 부처하고 합일이 돼야 되는데,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합의를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라마승에 의해서만 합의가 돼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제4승려, 우리 3보 있는데 몽골에서는 제4보라고 그럽니다. 4보 중에 이 라마승이 이제 네 번째 보인데 이 라마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교를 라마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승의 경우에는 여기 라마승의 혼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령이 빠져나가는데 혼령이 빠져나가면은 라마승은 혼령이 빠져나가면 몸이 죽어도 어떻게 돼요? 혼령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몸으로 들어가면 돼요. 몸으로 들어가면 그게 할불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티베트 종교가 나오지만 이 티베트 종교라 하는 것은 바로 무당 종교하고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당들은 봄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꽃이 이렇게 꼽죠. 그죠? 꼽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몽골에서 나온 겁니다. 몽골에서는 제사 지낼 때 짐승을 꼬지로 딱 꼽아가지고 제사 지내거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몽골 샤만의 춤입니다. 몽골 샤만의 춤인데 몽골 샤만의 춤은 왜 춤을 추는가 하면은 자 샤만의 혼령이 빠져나와서 신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반드시 격렬한 춤이 있어야만 접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몽골 샤만의 복식입니다. 복식인데 여기 뭔가 하면요 여기 청동거울입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청동거울 많았죠, 그죠? 청동거울이 많았는데 이 청동거울은 처음에는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이 아니고 이 샤만이 신을 나타낼 때 이 거울이 신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장인데요. 이 복장은 무슨 복장인가 하면요. 새의 복장이에요. 그죠? 새의 복장, 새는 뭐요? 영매잖아, 그죠? 영매인데 결국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까 무당이 무병을 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주 가무에 의해서 혼이 빠져나간다 그랬죠. 혼이 빠져나가는데 이 혼이 신하고 접촉하는데 그 혼을 뭐라고 하면요 영매라 그러는데 이 영매의 성격은 새입니다. 그래서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몽골 샤만 북을 치는데 이 북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사슴의 소리를 상징해요. 원래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슴은 신과 같이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슴에는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뿔이 나와 있는데 원래 신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는요 항상 산에 있는 신단수를 통해서 항상 신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슴의 뿔이 마치 신단수와 같다, 나무와 같다. 왜 그러냐? 이 사슴의 뿔은 가을 되면 잘라버립니다. 나무가 가을 되면 죽죠. 사슴의 뿔 가을 되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사슴의 뿔은 다시 봄부터 다시 커나가기 시작해요. 마치 나무의 숙성과 같습니다. 나무가 뭔가 하면 바로 신단수, 신이 내려오는 신단수이기 때문에 사슴의 뿔은 바로 신단수와 같은 역할이고 또 우리 경주에 있는 금간에 이게 솟아있는 게 뭔가 하면요 사슴의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사슴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에 북소리는 바로 사슴이 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팡이. 이 지팡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매 새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새인데 새가 날아갈 때 지팡이를 유럽의 마녀가 날아갈 때 뭘로 날아가는가 하면요 빗자루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팡이로 날아갑니다. 몽골 샤만의 근원지는 흡스골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가는 데는 울란바토르 여기쯤 되거든요. 흡스골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 흡스골 가려고 그러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몽골과 한국 샤머니즘의 비교입니다. 먼저 몽골 샤머니즘이나 한국 샤머니즘은 이 샤머니 정령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그죠? 정령과 인간의 중개자가 샤머니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당은 존경받습니까? 존경 못 받아요. 이 조선조 성리학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무당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당을 완벽하게 미신으로 하는 바람에 무당을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다 보니까 무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평민이고 또 천시받아요. 천시받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은 무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굉장히 천시받는 게 우리나라의 무당이에요. 그런데 몽골의 무당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족들이 이 샤만을 해요. 그 다음에 몽골의 무당은 여기에 샤만에서 홀령이 빠져나가지고 이 홀령이 신을 활용을 해요. 활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신령이 샤만 속으로 들어가서 샤만의 주인공이 됩니다. 샤만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샤만을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신을 두려운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무당, 샤만이고요. 그 다음에 오보라는 게 있어요. 오보혼 어워라고 합니다. 오보혼 어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선앙당이라고 해요. 선앙당? 예, 선앙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앙당하고 여기에 오보하고는 똑같아요. 자, 이게 선앙당이거든요. 이게 원래 돌, 선앙당이고 요거는 산을 의미합니다. 산을 의미하고 요거 나무는 뭔가 하면 신이 내려올 때 여기 산이거든요. 산에 있는 나무 신단수를 통해서 신이 내려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선앙당이 따로 있고 나무가 따로 있는데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한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이건 별도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헌금을 달았죠. 그죠? 오색 종이를 달았습니다. 오색 헌금을 달았는데 이것은 패백의 의미입니다. 패백. 어떻게 패백하는가 하면은 몽골 쪽에서는 양의 가죽을 폐물로 신한테 드려요. 신한테 드리는데 이 양의 가죽을 그냥 놔두면 이게 날아가니까 이게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헌금, 비단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선앙당, 그럼 선앙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래 신은 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신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급할 때만 부르게 되니까 신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인간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요, 항상 산으로 내려와요. 산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산으로 내려오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백자가 붙은 산으로 내려옵니다. 백두산, 장백산, 태백산, 소백산 등등이요. 백자가 붙은 산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 위에 나무 신단수를 통해서 선신 하느님이 딱 내려와요. 내려오는 게 뭔가 하면요, 산신입니다. 그게 산신이에요. 그 산신은 무당정교의 하나님을 뜻해요. 자, 산신,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산 위에 있는 산신각 산신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놨어요. 근데 산신 한번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밑에 지역인데, 밑에 지역은 후해요. 그죠? 후한데 뭔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이 내려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쌌습니다. 이 돌을 쌌는데, 이 돌을 쌓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선앙당이라고 해요. 선앙당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허한 곳에 여기서 신이 내려와서 여기 선앙당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앙당이나 산신각이나 성격은 같아요. 자, 어보의 성격인데요. 어보의 성격은, 그 다음 우리 성격은 노신. 그러니까
길의 신을 모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산신 성격인데요. 원래 산신은 뭔가 하면 선왕당이거든요. 왜 선왕당이 됐는가 하는 거인데, 원래는 천왕, 하느님이죠. 천왕인데, 이게 천왕당인데, 이게 천신이 하나님이요. 천신인데, 이게 산신으로 돼요. 그죠? 산신인데, 산신이 산에 들어오면 산의 왕이 됩니다. 산왕이, 여기에 발음이 변해서 선왕이 되고, 선왕이 선왕신이 된 겁니다. 선왕당하고, 선왕당인 신이 선왕신이고, 선왕신은 아까 산신강에 있던 산신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같아요. 단지 산신은 높은 곳에서 지켜준 거고, 선왕당은 낮은 곳에서 지켜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 불교입니다. 몽골 불교는 라마교입니다. 라마교. 원래 라마교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티베트에서 만들어져요. 자, 티베트에서 만들어져서 몽골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티베트는 언제 불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7세기에서 8세기, 즉 송첸 캄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불교가 들어와요. 이때 600년대 요때는 당나라 때인데요. 이때 당나라하고 티베트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강했는가 하면요, 티베트가 더 강했습니다. 더 강해가지고 당나라에서 문성공주를 갖다 바쳐요. 네. 이때 문성공주가 뭘 가지고 들어가면요, 불교를 가지고 들어가요. 또 하나 네팔에서 티춘공주가 들어오는데, 이 티춘공주도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600년대에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티베트가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더 가깝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불교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기송대전이란 왕이 불교를 뭐로 만들까 하면 국교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티베트에도 전통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전통 종교를 뭐라고 하면요, 웬교라고 해요. 웬교라 그러는데, 이게 웬교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9세기에서 10세기는 불교하고 웬교가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티베트가 분열이 일어나요. 혼란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밀교가 들어와요. 밀교가 들어오는데, 이 밀교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비밀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불교라 그러는데, 이 비밀불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원래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다 부처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비밀불교는 그 정도만 아시고, 문제는 이 비밀불교가 뭘 하는가 하면요, 주문을 외웁니다. 옴마니 밤매홍이라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면서 동시에, 원래 불교는 현세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득 구하는 게 뭐가 현세 이득을 구하는가 하면요, 무당종교가 이득을 구해요. 무당종교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오래 살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 비는 게 무당종교입니다. 불교는 그거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되게 해달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교가 이게 현세 기복신앙이에요. 나를 돈 벌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처되게 해달라. 이게 밀교는요, 무당종교 플러스 불교, 이게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에 11세기쯤 돼서 밀교가 딱 들어오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벤교하고 같은 거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티베트는 밀교를 드디어 믿게 되는 겁니다. 왜요? 벤교 같으니까. 그래서 이 티베트는 밀교 국가로 돼요. 그래서 이 티베트의 밀교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세조 쿠빌라이 때, 원나라 때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불교는요, 라마교, 티베트 불교, 라마교가 되는 거예요. 라마인데, 이 라마의 어원은 뭔가 하면 구루, 스승인데,
아까 라마가 뭐였는가 하면은 라마가 무당처럼 됐었죠. 그죠? 이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게 부처가 밀교, 티베트의 그 밀교는 벤교하고 불교 합쳐진 거예요. 벤교가 뭔가 하면 이렇게 무자잖아요. 그죠? 무자. 이게 벤교입니다. 벤교, 이게 무당이었죠. 무당이었는데, 샤만이었는데, 요 샤만 대신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라마 승려가 탁 들었어요. 승려가 들어서 가지고, 자, 부처란 게, 불교란 게 뭔가 하면 인간하고 부처하고 합일 이루는 거거든요. 인간이 부처되게 하는 게 불교잖아요. 부처되게 하는 게 불교인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반드시 라마승에 의해서만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라마승의 혼을 빼내, 라마승 혼을 빼낼 수 있습니다. 혼을 빼내서 이 혼이 부처한테 가서 인간하고 부처하고 합의를 만들어주는 게 라마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라마승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라마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뭔가 하면 라마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마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당 종교와 똑같이 라마승은 혼을 빼낼 수 있다 그랬어요. 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나는 죽었지만 내 혼이 조그만 7살 난 애한테 들어가면 걔가 뭐가 돼요? 걔가 부처가 된 거예요. 걔가 판체라마, 여기에 분리? 달라이라마 판체라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까 구루승의 혼이 빠져나와서 야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야가 달라이라마가 되는가 판첸라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티베트 밀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이 티베트 불교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몽골, 이제 쿠블라이 때 몽골로 들어가게 티베트 불교 라마교가 돼요. 때때로 라마교는 이렇게 쌍심불로도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밀교가 마지막 밀교가 뭔가 하면 원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아의 상태가 돼야 돼요. 항상 무아의 상태가 된 데에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부처가 들어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아의 상태에 빠질 때 가장 쉽게 무아의 상태에 빠지는 방법은 성행위를 통해서 무아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행위 때 클라이막스라는 게 지금이죠. 클라이막스 때가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이 빠져나간 상태요. 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탄트라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밀교는 원래 1기, 2기, 3기가 있는데 마지막이 탄트라 불교 밀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거의다가 밀교에는 성행위가 때때로 동반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가면은 정화가 돼가지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 뭔가 하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자는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를 상징하는데 혹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혜는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요. 근데 종교에서는요,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용어 쓰면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서 지혜 이꼴 자비요.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이게 자비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 남자가 바로 자비입니다. 결국 이거는 지혜와 자비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홀랑버섯이에요. 홀랑버섯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가식이 없다, 순수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홀랑버섯인 것이고, 이거는 지혜와 자비의 결합,
이것이 바로 라마교의 형태입니다. 근데 몽골 라마교는 1568년에 건립된 에르덴주 사원이 있는데요. 에르덴주 사원 보면 이렇게 탑이 있고, 이건 탑입니다. 탑에 상징이 있는데 상징이 복잡해요. 엄청 복잡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절의 중심이고요. 불화. 라마스의 최악근이라고 했어요. 최악근 들어보셨죠? 중세 영주, 유럽의 중세 영주가 자기의 농노들의 이 결혼할 때, 농노 딸들이 결혼할 때 처녀를 누구한테 바치는가 하면요, 영주한테 갖다 바쳐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영주들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좋아요. 근데 몽골의 라마승의 최악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몽골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한 몸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가 하면 라마승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유목민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뭔가 하면 인구 증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에서는 순결 개념이 없다고 했죠. 아까도 징기스칸의 아버지나 그 다음 징기스칸도 이게 지기 부인을 탈원, 그러니까 강진에 데리고 왔다가 또 베끼기도 하고 해도 맹지 부인이요. 그게 그 가서 순결 잃고 임신해와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순결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몽골의 지들은 지금이야 다르겠지만은 순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순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겠어요.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은 성교육을 철저히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약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라마승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분야의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전문가인 라마승한테 성교육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문제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라마승이 만약에 성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몽골의 모든 처녀가 다 성병 다 걸려버리지. 그래서 몽골의 근데 이 공산주의에서는 종교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기 때문에 몽골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는 라마교를 탄압해요. 그래서 700개의 라마교 사원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난 뒤에 1990년 이후에 라마교가 부활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문화인데 우리 되게 이걸 뭐라고 하면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파오라 그래요. 파오라 그러는데 여기 뭔가 하면 옛날부터 여기 썩은 집 이게 몽골 파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오라 그러면은 몽골 사람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이제 중동 지역은 이게 유르트라고 해요. 근데 몽골에서는 게르라 그럽니다. 이걸 게르라 그래요. 게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이 몽골 지역이 해발이 얼마인가 하면요 1600m입니다. 1600m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햇빛이 따갑긴 하지만은 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래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햇빛이 완전히 차단하고 그 다음에 추위 바람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빨리 말 타고 이제 유목민이니까 계속 풀을 따라서 양들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집 부수고 빨리빨리 집 세워야 돼. 그러니까 대체로 4, 5명이 1시간 만에 집 뚝딱 만들어요. 30분이면 집 다 이렇게 해체. 1시간이면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사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게르입니다. 자, 게르인데 게르 보면 이렇게 네버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침대입니다. 침대 중앙에 뭐가 있는 건 항상 난로가 돼 있어요. 난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긴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궁이 기사용 아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면기 돼 있고 아주 단출하게 돼 있습니다. 단출하게 돼 있어 침대가 2개 있으니까 여기는 할아버지 부부 자고 여기는 아버지 부부 자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디 자요? 자식들은 그냥 바닥에 그냥 쓰러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이 텐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녀 간의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누구가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구약 성경 지은 사람이 전부 다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순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류는 우주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게 뭔가 하면요, 태양이요.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이거거든요. 집이 이제 이 계류입니다. 침대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계류의 중간에는 난로가 되어 있습니다. 난로가 있고요. 지금 우리 7월달 한참 더울 때 몽골 가죠. 몽골 가면 아무래도 더울 것이다 생각되는데요. 낮에는 조금 햇빛이 따갑습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요. 엄청 춥기 때문에 몽골 가실 분들은요, 반드시 두꺼운 겨울 옷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거 안 가져가면요, 밖에 나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7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항상 난로가 펴져요. 난로가 펴진다. 이 계리의 중간에 난로가 있고요. 요 위에 이렇게 항상 동그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색깔인데 여기 뭔가 하면요, 태양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세계고 여기 뭔가 하면요, 땅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한옥도 우주의 축소판이죠. 이게 우리나라 한옥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몽골의 계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가집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은 바로 하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뭐가 있나, 색깔이 있죠. 색깔에는 항상 둥글 써요. 둥근 거. 각기도 쓰면 안 돼요. 둥글 쓰는데 그 둥근 색깔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햇빛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햇빛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천정 지붕은 하늘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입니다. 우주 공간의 축소, 우고, 주는 시간의 축소입니다. 우주의 시간을 여기다 반영해야 돼요. 시간을 반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요, 마루와 구들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루와 구들장인데 이 구들은 가을과 겨울을 의미하고 마루는 봄과 여름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집도 우주의 축소판, 공간과 시간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나라의 집이고, 마찬가지로 몽골의 집도 우주의 축소판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집의 원형이 뭐냐? 바로 몽골의 계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 왕들은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이동할 때도 말 가지고 쫙 이동을 해요. 음식 넘어갈게요. 몽골의 보드카, 전수 아이락이라는 술 한번 마셔볼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자, 우리 답사갈 때 처음에 몽골 쪽 가죠. 몽골 어디 가는가 하면 울란바토르 가요. 울란바토르 테리지 두 군데를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르쿠츠크, 여기에 바이칼로의 아는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울란바토르를 딱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한 17분 정도 쭉 가가지고 여기에 몽골 국립공원 테를지를 갑니다. 테를지. 여기서 게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캠파이어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 관측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잘 때가 엄청 추워요. 엄청 춥기 때문에 반드시 방한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울란바토르죠. 울란바토르에서 원래 이르크츠까지 25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되는데 국경 넘을 때가 너무 피곤하고 곤란해요.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국경 넘을 때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 심사에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차에 화장병 넣으면은 어디 떨어져요? 기차에 철길이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똑같거든요. 철길이 그대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거기 4시간 동안 국경에서 거기서 화장실 다 봐버리면 국경 전체, 그 전체도 화장실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다 잠그고 4시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 뭐 싸든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또 지루하고 또 너무 빡빡하게 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여기서 버스를 갔다가 여기서 기차 타고 딱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도. 울란바토르 온도입니다. 7월달이죠. 7월달인데, 최고 기온이 21.8도, 최저 기온이 10도입니다. 10도인데, 울란바토르에서는 그렇고, 테럴지는 틀려요. 테럴지는 거의 0도 수준까지 갑니다. 0도 수준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게르에 밤에 잘 때 난로까지 피워줍니다. 피워주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은, 밖에 나와서 그 별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별 보려고 그러면, 방한복 없으면 별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방한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는 데가 어디 가면 자이성 전망대를 갑니다. 자이성 전망대는 뭔가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 정도쯤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50년 기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자이성 전망대고, 자이성 전망대 보면 이게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몽골인이고 러시아를 환영해요. 예. 중국이 자꾸만 뭐라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몽골 샤마리즘이 생긴 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데가 뭔가 하면, 여기 자이성 전망대가 있고, 쫙 지나가면, 여기에 이태준 열사 기념관이 있어요. 이태준이라는 사람은 1883년에 하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만에서 태어나가지고 1911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나왔습니다. 의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되는데 안창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12년쯤에 상해로 임시정부적으로 갑니다. 임시정부로 가니까 1914년에 김규식이가 이태준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몽골로 보내요. 그 이유는 몽골에 군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초 작업으로 이태준을 보냅니다. 이태준가 가보니까 몽골 지역의 성병 환자가 70에서 80%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성병 다 걸렸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왜 걸렸느냐? 걸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라마승의 초약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70에서 80%가 전부 성병이 걸렸어요. 이 성병을 누가 해결해 줬는가 하면요,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1921년에 일본의 일정에 잡혀서 처형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처형이 돼요. 처형되는데 몽골에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기다가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가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특한 겨울궁전인데요. 복특한 겨울궁전인데, 자, 복특한 겨울궁전은, 복특한 정권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해요. 청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러시아 영향권을 두기 위해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복특한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국가수반은 제8대 활불 잽춘 단발한 사람의 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복특한 정권 때 만드는 궁전이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전 문제는 이 왕, 잽춘 단발한 사람은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지만은 이 뭔가 하면요, 불교승, 라마승려이기 때문에 이 그 궁전을 지을 때 절하고 같이 지어야 되거든, 그죠? 절을 같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절입니다. 절이요. 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절이고, 이쪽에 이제 겨울궁전 여기 있어요. 겨울궁전. 이 전부 다 문은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 전부 다 절 사찰, 여기 가장 중요 사찰이고, 나머지는 부속 건물들입니다. 여기에 겨울궁전이에요. 여기서 복특한 겨울궁전을 가는데 문제는 너무 좀 쓸쓸해요. 네, 쓸쓸합니다. 왜 그러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이것도 정비가 되는데, 아직 몽골의 국민소득은
3,000불 조금 더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 10분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여기는 신경을 좀 덜 쓰는 형편이죠. 제2관문, 제3관문, 궁전, 풀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궁전. 1905년에 니콜라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가 만들어준 게 기울궁전입니다. 왕의 사원, 이거죠. 요 건물 왕의 사원. 이 안에 불상이 있고요. 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아바토르 광장인데요. 자, 수아바토르 광장은 이 사람은 1893년에 가난한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부가 됐다가 1911년에 군대에 들어가요. 군대에 들어가서 군 장교가 돼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국방장관이 됩니다. 국방장관이 되어서 이 몽골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줘요.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데 1923년 나이 한 30살쯤 되죠. 31살 때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몽골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수아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들어보셨죠? 그죠?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는 어디서 또 아는가 하면 수아바토르의 바토르를 따서 울란은 붉은 뜻이고 바토르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영웅 울란바토르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국방장관이었던 수아바토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사인데 간단사는 밀교 사원이에요. 원래는 카라코름은 원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카라코름이 여기 있는데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1838년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울란바토르를 옮겼는데 이게 바로 간단사라 하는 겁니다. 간단사라 하는 것은 몽골의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밀교라 그랬죠, 그죠? 밀교 사찰이 바로 이게 간단사입니다. 간단사? 예, 마니차가 있는데 요 마니차는요 많아요. 이게 이 정도 마니차입니다. 이 마니차라는 뜻은 뭔가 마니라는 거는 보조라는 뜻인데 요 안에 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경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 바퀴 뺑 돌리면은 경전을 일국가 같다. 그게 마니차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 마니차 할 때 뭘 외우는가 하면 옴마니 밤매홍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밀교의 옴마니 밤매홍. 우리나라 밀교가 진각종 위덕 때 진각종이 밀교인데 그 밀교 진각종에 거기에 부처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은 옴마니 밤매홍 글자입니다. 옴마니 밤매홍 부처님 자비와 지혜와 자비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빨리 끝나라 그러네요. 여기 엄청나게 큰 가는 대불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를지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토르인데요.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가면은 여기에 테를지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아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거북바위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도 있고 보이고 아리아발 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말도 타요. 네. 말 타는데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타도 돼요. 예. 이렇게 말 타고 다녀요. 그래서 다니는데 혼자 타도 그냥 말이 알아서 잘 갑니다. 그 다음 별자리 마지막에 별자리 간직하고 간직하는데 별이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게 별자리 간직인데 이거는요 아주 그 공덕을 잘 쌓아야 이런 별자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몽골 강의를 다 끝내고요. 28일 날 러시아 문화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